63세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불륜의 개수가 무려 17명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가장으로 보였던 63세 남성이 사실은 평생에 걸쳐 수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워온 바람둥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불륜이 단순히 육체적 관계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부 여성들과는 아이까지 낳았고 심지어 이중 생활을 하며 또 다른 가정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내를 속여온 이 남자에게 마침내 응징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응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과연 이 바람둥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느낀 뼈저린 후회는 무엇이었을까요? 완벽한 가면 뒤에 추악한 진실. 2006년 여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강태윤은 63세였지만 아직도 남성적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키 175cm의 당당한 체격, 그리고 말솜씨까지 뛰어난 그는 어디서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태윤의 아내 박미수는 61세로 남편과 함께 산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미수는 태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가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들 강준혁은 38세의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며느리 이소영은 35세로 온화한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12살 손자 강민우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윤에게는 가족들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수많은 여자들과 은밀한 관계를 맺어왔던 것입니다. 태윤의 첫 불륜은 결혼 3년 차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26세였던 그는 회사 후배인 김나리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리는 22세의 아름다운 여자였고 태윤은 그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결혼 후 단조로워진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 번 시작된 불륜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리와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태윤은 계속해서 다른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동네 상점 사장, 심지어 미순의 친구까지. 태윤의 불륜 상대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력과 달변으로 여자들을 유혹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태윤이 일부 여자들과는 진짜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했다는 점입니다. 1995년 50세의 태윤은 32세 여자 정하늘과 만나 정말 진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늘은 태윤의 아이를 임신했고 태윤은 그녀와 비밀리에 동거까지 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태윤은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미순과 함께 살고 저녁에는 하늘과 함께 지냈습니다. 미순에게는 야근이 많다고 거짓말을 했고 하늘에게는 곧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진짜로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미순이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주고 준혁이 자신을 존경하는 모습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간을 끌었고 결국 하늘은 아이를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40년을 살아온 태윤. 그의 불륜 상대는 총 17명에 달했습니다. 그 중 3명과는 아이까지 낳았고
현재도 두 명의 여자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63세가 된 지금도 태윤의 바람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45세 여자 윤설이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이혼한 지 5년 된 홀몸이었고 태윤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상대는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48세 여자 조은미였습니다. 은미는 남편이 있었지만 태윤과의 스릴 넘치는 관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태윤은 이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불륜 상대들도 각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태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며느리 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은 6개월 전부터 시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자꾸 핸드폰을 숨기고 외출이 잦아지고 향수 냄새가 진해지는 것들을 보며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영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핸드폰에서 여러 여자들과 주고받은 노골적인 문자 메시지들을 본 것입니다. 소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던 시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문자들의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된 체계적인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소영은 이 사실을 남편 준혁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영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자식들의 존재. 소영이 시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던 중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태윤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사진들 중에는 낯선 아이들의 사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태윤이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태윤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한 아이는 어릴 때 준혁과 똑같이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소영은 이 아이들이 시아버지의 숨겨진 자식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숨겨진 자식들의 나이였습니다. 가장 큰 아이는 이미 20살이 넘어 보였고, 가장 어린 아이는 1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즉, 태윤은 손자 민우와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다른 여자와 낳은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태윤의 행동을 몰래 감시하고 핸드폰을 틈틈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먼저 정하늘이라는 여자의 존재였습니다. 현재 45세인 하늘은 태윤과 11년 전까지 관계를 유지했고 그 사이에 태윤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현재 그 아이는 18세로 하늘이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보라는 여자였습니다. 현재 42세인 보라는 태윤과 8년 전에 만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현재 15세였습니다. 보라는 결혼을 했지만 남편에게는 아이의 진짜 아버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김연주라는 여자였습니다. 현재 39세인 연주는 태윤과 5년 전에 만나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현재 12세였습니다.
놀랍게도 민우와 같은 나이였던 것입니다. 소영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미순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순은 평생 태윤만을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남편이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태윤이 그 숨겨진 자식들에게는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고 가끔씩 만나서 놀아주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정작 집에서는 손자 민우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소영은 태윤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대화 내용들을 보며 더욱 분개했습니다. 하늘과는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이 교육비를 보내주고 있었고, 보라와는 가끔 만나서 육체적 관계까지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연주와의 관계였습니다. 연주는 아직도 태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태윤도 연주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 사이의 문자 메시지는 마치 연인 같았습니다. 소영은 이 모든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을 복사해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 폭로하기로 말이죠. 하지만 소영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태윤의 비밀은 이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바로 태윤의 현재 불륜 상대들 중 한 명이 소영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분노 폭발.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추악한 진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미순이 태윤을 여전히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영은 마침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태윤이 평소처럼 자상한 아버지, 할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어 태윤과 다른 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모두들 경악했습니다. 미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태윤의 핸드폰 번호, 그의 목소리로 녹음된 통화 내용, 그리고 그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주륜혁은 아버지를 존경해왔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모범으로 삼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바람둥이였다니. 그것도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된 체계적인 불륜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12살 민우는 어른들의 대화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뭔가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좋아했던 할아버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윤은 처음에는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이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수는 40년간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태윤의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바보처럼 살아온 자신이 한심하다며 자책했습니다. 준혁도 아버지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며 가족을 배신한 것에 대해 따졌습니다. 특히 숨겨진 자식들의 존재를 알았을 때는 아버지를 때릴 뻔했습니다. 소영은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왔는지, 그런 시어머니를 뒤에서 배신한 시아버지가 얼마나 비열한지 낱낱이 말했습니다. 태유는 가족들의 분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고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거짓말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수는 태윤과 같은 방에서 자기를 거부했고, 준혁은 아버지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시아버지를 보는 것조차 역겨워했습니다. 태윤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태윤을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식사도 따로 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자신의 집에서 완전히 따돌림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더 큰 충격에 연쇄 반응. 태윤의 불륜이 가족들에게 폭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수는 태윤과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준혁은 아버지와 절연을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윤의 불륜 상대 중 한 명인 조은미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은미는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48세 여자였는데, 소영이 평소 자주 다니던 미용실의 사장이었습니다. 은미가 집 앞에 나타났을 때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소영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용실 사장이 시아버지의 불륜 상대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미는 눈물을 흘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태윤과 3년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임신이 확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48세의 나이에 임신이라니 가족들은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은미가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태윤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태윤은 은미의 등장에 당황했습니다. 은미에게는 가족들에게 비밀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거든요. 은미는 갑자기 태윤이 연락을 끊은 것이 이상해서 집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수는 은미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을 유혹한 여자가 당당하게 집까지 찾아와서 임신까지 했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소영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은미가 뒤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은미는 소영에게 남편 자랑을 하며 행복한 척했는데 뒤에서는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은 아버지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새로운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은미는 가족들의 반응을 보고 처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태윤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태윤은 은미에게 아내와는 이미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그날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미순과 은미가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고 준혁은 아버지를 집에서 내쫓겠다고 했습니다. 소영은 은미와 절교를 선언했고 민우는 무서워서 방에 숨어버렸습니다. 태윤은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분노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은미의 임신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윤설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45세 여자였죠. 설이도 은미와 마찬가지로 태윤과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최근에 태윤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명의 여자가 동시에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완전히 기절할 뻔했습니다. 63세의 태윤이 48세와 45세 여자를 동시에 임신시켰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태윤이 그 여자 모두에게 결혼을 약속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각자에게는 상대방의 존재를 숨기고 자신만을 진짜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은미와 설이는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자 또 다른 싸움을 벌였습니다. 둘 다 태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모두 속임수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집안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태윤의 40년 불륜이 마침내 현실로 돌아와 그와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여자들이 찾아오다. 은미와 설이의 등장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웠는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윤의 과거 불륜 상대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은 정한일이었습니다. 현재 45세인 하늘은 18세 아들 태민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태민이는 태윤과 똑같이 생겼고 특히 어릴 때 준혁과 판박이었습니다. 하늘은 가족들에게 11년 전까지 태윤과 진지한 관계를 맺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태윤이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지키지 않아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수는 태민이를 보는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아들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준혁과 너무 닮아서 친형제 같았습니다. 준혁은 자신과 닮은 이복 형제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불쌍히 여겨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태민이는 잘못이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하늘은 그동안 태윤이 보내준 생활비로 힘들게 아이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걱정되어 찾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후에는 이보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42세인 보라는 15세 딸 태연이와 함께 왔습니다. 태연이도 태윤의 딸이 맞았습니다. 보라는 현재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지만
남편에게는 태연이의 진짜 아버지를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태연이를 친딸로 알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보라가 찾아온 이유는 태연이의 대학 진학 때문이었습니다. 태윤에게 교육비 지원을 요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연주의 등장이었습니다. 현재 39세인 연주는 12세 아들 태현이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태현이는 민우와 같은 나이였고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으니 사촌 같았습니다. 연주는 아직도 태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윤도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태윤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태윤의 진짜 사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태윤에 숨겨진 자식 3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18세 태민이, 15세 태연이, 12세 태현이. 모두 태윤과 닮아 있었고, 특히 태민이와 준혁은 정말 형제 같았습니다. 미수는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낳은 아이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아버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준혁은 갑자기 생긴 이복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미워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소영은 시아버지의 불륜이 이렇게 큰 규모였다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거의 일부 다 처제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우는 갑자기 나타난 삼촌, 고모들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태현이와는 나이가 같아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난 40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 붕괴의 위기. 태윤에 숨겨진 자식들과 불륜 상대들이 모두 모이면서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좁은 아파트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소리를 지르고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수는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40년간 헌신해온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회사를 결근하고 집에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갑자기 나타난 이복 형제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소영은 시어머니를 돌보면서도 집안 상황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은미와 설이가 둘 다 임신한 상태에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요구했고, 하늘은 태민이의 대학 준비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보라도 태연이의 교육비를 요구했고, 연주는 태현이의 학원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태윤의 수입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순도 이혼을 고려하고 있어서 재산 분할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민우는 갑자기 나타난 삼촌, 고모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했고 학교에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태민이, 태연이, 태현이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특히 태현이는 민우와 나이가 같아서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둘 사이의 관계가 미묘했습니다. 사실상 삼촌과 조카 관계였지만 나이가 같아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편 태윤의 불륜 상대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자신이 태윤과 가장 진지한 관계였다고 주장했고, 연주는 자신이 태윤의 진짜 사랑이라고 맞섰습니다. 은미와 설이는 서로를 라이벌로 여기며 경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잃은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파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순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윤과 이혼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남자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미순의 이혼 선언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태윤은 미순의 이혼 요구에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해도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떠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까지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식이 알려지자 태윤의 불륜 상대들도 당황했습니다. 태윤이 이혼하면 자신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거든요. 특히 연주는 태윤이 이혼하면 자신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복잡한 상황에서 또 다른 결혼을 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집안은 완전히 파탄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했고 태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응징의 시작. 태윤의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가족이 해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마침내 그에 대한 응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응징은 태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했습니다. 먼저 경제적 타격이 닥쳤습니다. 미순과의 이혼 소송에서 태윤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40년간 모은 재산의 70%가 미순에게 돌아갔고 위자료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태윤의 불륜 상대들과 숨겨진 자식들이 모두 생활비와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은미와 설이는 임신으로 인한 병원비와 출산비를 달라고 했고, 하늘, 보라, 연주는 각각 자녀들의 교육비를 요구했습니다. 태윤의 월 수입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태윤의 불륜 이야기가 동네에 알려지면서 그는 완전히 왕따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를 손가락질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윤의 사생활 문제가 회사에 알려지면서 승진은
물론 연봉 협상에서도 불리해졌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그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미수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태윤과 일체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준혁도 아버지와 절연을 선언하고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소영은 태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너 이상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다며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민우조차도 할아버지를 피했습니다. 태윤은 할 수 없이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재산도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윤의 불륜 상대들마저 그를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미는 태윤이 경제적으로 파탄났다는 것을 알고 임신 중절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태윤에게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설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윤이 자신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하늘은 태민이의 대학 등록금을 받지 못하자 태윤을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보라도 태연이의 교육비 문제로 태윤과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연주의 배신이었습니다. 연주는 그동안 태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태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태윤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태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가족은 물론 그동안 사랑한다고 했던 여자들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태윤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비열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63세의 나이에 혼자가 된 태윤은 작은 원룸에서 매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거짓말과 배신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이제 태윤에게 남은 것은 깊은 후회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8챕터 뼈저린 후회와 쓸쓸한 말년. 2007년 겨울, 태윤의 6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축하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컵라면으로 생일을 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태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회적 지위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잃었습니다. 미순과의 이혼은 최종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법정에서 끝난 것입니다. 미수는 재산 분할을 받고 준혁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태윤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준혁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태윤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소영도 마찬가지였고 민우조차 할아버지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에 숨겨진 자식들도 모두 그를 포기했습니다. 하늘은 법정에서 양육비 판결을 받았지만 태윤이 지불할 능력이 없자 포기했습니다. 보라와 연주도 더 이상 태윤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은미와 설이는 임신 중절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태윤과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려고 했습니다. 태윤은 이제 진짜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64세의 나이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결국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도 이혼 과정에서 대부분 소진되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태윤은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64세의 나이에 시급 알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태윤은 매일 후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객들 중에는 가끔 아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태윤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물건만 사고 말 한마디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자신을 완전히 남처럼 대하는 것을 보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민우를 멀리서 봤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민우를 편의점 창문을 통해 본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많이 컸고 예전보다 의젓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윤은 손자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태윤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가족의 사랑, 아들의 존경, 손자의 웃음. 이 모든 것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밤마다 태윤은 원룸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순간의 쾌락을 위해 평생의 행복을 버렸는지 후회했습니다. 미순에게 편지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40년을 속인 죄가 너무 컸거든요. 준혁에게도 연락하고 싶었지만 이미 여러 번 거절당한 상태여서 포기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2008년 봄, 태윤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와 후회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한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니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태윤에게는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이미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태윤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 후회를 했습니다.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만을 사랑하고 한 여자만을 지키며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65세의 태윤에게 남은 것은 깊은 후회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결국 태윤은 2008년 여름 병원에서 혼자 생을 마감했습니다. 임종을 지켜줄 가족도 없었고 장례식에 참석할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 17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5명의 숨겨진 자식을 둔 바람둥이 아버지의 쓸쓸한 최후였습니다. 미수는 태윤의 부고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태유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윤의 장례식은 그가 마지막까지 일했던 편의점 사장과 몇몇 동네 사람들만 참석한 채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이것이 파란만장한 바람둥이 아버지 강태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거짓말과 배신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뼈저린 후회 속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순간의 욕망을 위해 평생의 행복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63세 바람둥이 아버지 강태윤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뼈저린 후회 이야기. 40년간 17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5명의 숨겨진 자식까지 둔 그의 이중 생활이 마침내 밝혀지면서 받게 된 혹독한 응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 평생의 행복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기 전에 깨달을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교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미스터릿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충격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